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2018년 한 해 채용 이슈, 뜨거운 어떤 주제였죠. 핫 이슈를 꼽자면 AI, 채용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2강에 걸쳐서 AI 채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AI 채용의 이해,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강에서는요, AI 채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채용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서류 전형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I 채용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자료 중심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대표적인 어떤 나라를 보자면 영미일 세 국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미국인데요. 미국은 10년 전부터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채용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채용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적용을 해오고 있고요. 구글 외에도 좀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한 명 오픈이 나면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공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좀 효율적이라는 어떤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그 외의 그룹들도 좀 이어져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좀 기에 익숙한 그 바셀린으로 유명한 유니레버 기업이라든지 영국의 대표 이동통신사죠. 보더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더폰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콜센터라든지 혹은 고객 서비스 직무를 주로 하는 그런 대규모 공채에서 AI 기반의 채용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금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가면요, 셉테니 홀딩스라고 광고회사에서 2014년에 먼저 도입을 했고요. 이어서 니폰 전기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이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시노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채용에서 좀 제한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모바일을 사용해서 AI 채용 시스템을 활용해서 채용을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에도 제가 대표적인 기업만 정리를 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좀 와서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보면요. 제가 이제 위쪽 부분은 민간 기업으로 정리를 해놨고, 아랫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맨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2017년 하반기 때 잡매칭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AI 기반의 어떤 채용 시스템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공개 채용 박람회에서 지원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지원자의 특성과 어떤 역량과 직무 적합성을 AI 이 시스템이 직무 연관성을 측정을 해주고요. 그 매칭을 시켜줘서 어울리는 직무나 그다음에 회사 추천을 해주는 등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기업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18년도에 들어서 이제 상반기 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마이다스 IT라든지 아니면 롯데그룹이라든지 LG 하이프라자라든지 이제 앞서서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SK CNC에서 개발한 에이블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우리가 좀 뜨악했던, 많이 놀랐던 부분이 이제 제약회사들의 어떤 채용 시스템의 변화였는데, 한미약품 그리고 중해제약, 이런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AI 기반 전형을 좀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이 제약회사는 이제 면접에서 전혀 적용한다기보다는 인적성 단계에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인적성과 면접을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그 프로그램 안에 인적성과 면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도입했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제약회사는 인적성 프로그램 때문에 도입했다고 이제 밝혀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때 이렇게 제약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제약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확대돼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와서 이제 CJ 계열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서류 전형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챗봇 서비스를 이제 또 최초로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은행권에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경남은행 이런 곳에서 이제 면접을 AI 면접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네 곳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상반기 때 이제 보면은 이 두 회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뭐 캠코를 비롯해서 AI 면접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할 것 없이 국내에서도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AI 기반의 채용 시스템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하시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해요. AI 전용 기업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정말 이게 좀 내가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요. 라고 하면 지금 국내에서는 기업이 500곳 이상이 지금 적용을 해서 도입을 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상반기를 시작으로 도입이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검증된 것을 바탕으로 이제 2019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채용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일단 서류 평가에서 좀 많은 지원자들의 서류를 읽는 것이 인사 담당자 평가자들에게는 좀 굉장히 고충이거든요. 그 시즌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평가를 할 때 AI가 직접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직무적합성을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물론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을 해야 되지만 그 데이터를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 게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런 검사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평가가 가장 걱정이 되실 텐데, 이거는 2회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 면접 평가에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토론 면접에도 이걸 사용한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상담, 채용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CJ에서는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뭐 채용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지금 다른 어떤 기업에서 챗봇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타깃 리크루팅인데요. 채용 SNS 사이트에서 지원자의 데이터를 보고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을 그 지원자들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잡 매칭을 할 수 있다는 거, 지원자의 역량과 직무 연관성을 좀 연결이 되는 것들을 좀 알아서 추천을 해주고 매칭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죠. 자, 그러면 AI 채용, 뭐가 좋고 뭐가 좀 나쁜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점을 좀 제가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뽑았는데요. 네, 경제성, 그다음에 공정성, 그다음에 기회 확대입니다. 경제성은요, 좀 보시면 우리가 기업 입장이나 아니면 지원자 입장이나 서로 다 좋은 건데, 시간이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일단 한번 채용 시즌이 시작되면 채용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2달 정도 이렇게 공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짧게 일주일씩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기업의 그 담당자들은 좀 합숙을 해서 일주일 동안 막 그걸 자소서를 읽고 면접 준비를 하고 굉장히 고충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채용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장소를 섭외하는 비용이 있고, 또 외부 평가자들 전문위원들을 모시게 되면 그 섭외 비용이 드는데 그걸 또 절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자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면접비를 또 기업에서 준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복장이랑 메이크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체만 내가 웹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하체는 좀 뭐 집 같은 데서 편안하게 입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크게 뭐 옷을 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정성인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혹은 뭐 아침에 봤을 때는 좀 깐깐하게 보고 오후에 밥 먹고 와서는 또 면접관들이 좀 지쳐서 좀 설렁설렁 보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날씨 기후라든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지 않고, 그다음에 그 보는 것으로 이해한 어떤 선입견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명확한 기준과 같은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청탁과 관련돼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정성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 확대 측면에서 뭐냐면 인적성도 그렇고 AI도 그렇고요. 이런 평가를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가하는 어떤 이런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제한하는 조건들을 많이 오픈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열린 스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AI가 이제 직접 채용을 하게 되면, 그 평가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지원한 어떤 지원서를 평가할 수 있다거나, 면접을 동시에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보더라도 그거를 다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다고 해서 내가 참여를 못하거나 시험을 못 보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좀 주어진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럼 단점도 있거든요. 이 단점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뢰성, 정확성, 이제 환경 요인이에요. 일단 신뢰성. 지금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많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좀 축적된 데이터가 사실은 실험적인 데이터밖에 없어요. 이게 몇 년간의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계속 채용이 진행돼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아직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 것이 계속 필요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 AI도 계속 러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측면에서 누락의 여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뭔가 스펙이 뛰어나지 않아도 대화하는 어떤 장소나 분위기나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애티튜드를 평가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누락하고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보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확성 부분인데요. 지금 AI가 검증하는 거에도 오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어떤 관습과 선입견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 이거는 지금 해외에서 아마존 채용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2018년에 했다가 여성 차별, 남성 선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AI 전형을 아예 폐지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들이 그 평가자들의 어떤 관습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 얘가 학습을 했다면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회사 측에서는 내가 그렇게 차별을 두라고 학습시킨 적이 없다. 이 AI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성, 객관성은 있지만 정확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아직도 간다. 평균적으로 서류나 면접에서 정확성을 이제 그 검증을 하는데 80% 정도의 어떤 확률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5%, 20%의 어떤 오류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환경 요인인데요. 이게 이제 웹캠과 어떤 그런 인터넷이 있는 환경에서 면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조금 안 좋거나 이러면은 좀 내가 면접을 원활하게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좀 어둡거나 그 캠의 화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얼굴 인식이 좀 실패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음향기기, 뭐 음성도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사전 준비를 할 수 없다. 뭔가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기도 좀 뭐하고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고, 있기는 있어요. 채용 박람회 가면은 이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그런 기회가 좀 아직은 많지가 않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기계랑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조금 필요하고 적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전형 중에서 서류 전형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서류 전형은요. 지금 좀 많은 기업들이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박스로 딱 그어놨는데, 보면 일단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고 하면 이제 문맥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썼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자소서가 그냥 글을 잘 써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잘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게 되거든요. 이 지금 AI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논문, 그다음에 그 기존의 합격자 서류, 그다음에
뭐 온라인 콘텐츠, 공개된 온라인 콘텐츠를 비교 분석을 해서 표절 여부도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보유한 게 50억 건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지원한 그 제출한 서류가 좀 적합한지, 직무 적합한지, 표절은 없는지, 그다음에 문정력이나 이런 맞춤법이나 이런 오류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롯데그룹에서는 지금 이제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 게 이제 80%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SK C&C 같은 경우에는 85%라고 이제 실험적 데이터를 내놓았어요. 근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지만 SK C&C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그 평가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학습된 데이터를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장문을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좀 흥미롭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성과자 혹은 뭐 합격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들의 어떤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장문을 좀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결과예요. 가장 이제 좀 많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피킬러 HR이라고 지금 이제 무아유에서 2011년도부터 개발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단계 이제 평가 기준을 좀 보면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검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표절 검사, 그다음에 이제 직무 적합도, 그다음에 AI 합격 예측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기본 검사에서 보면요, 이제 개인 인적 사항,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 모호해서 그 블라인드 자기의 데이터를 완전하게 지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개인 정보인가 아니면 내가 어필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수 때문에 또 지워야 되는데 또 그거를 그대로 오픈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1차적인 기본 검사에서는 이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인적 사항을 좀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맞춤법의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묻지마 지원서인지를 확인하는데 묻지마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이름이 그대로 이제 복붙한 상태로 들어오거나, 혹은 회사의 이름이 오류, 좀 오타가 있거나, 아니 잘못되어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서류평가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에는 5점 척도로 이거를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S, A, B, C, D로 하는데 D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다른 회사의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오류, 회사의 이름을 이제 오류를 하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귀사라는 표현, 아니면 이 회사 이런 표현들을 좀 묻지마, 여기저기 쓸 수 있는 표현들은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회사 이름은 다시 한번 확인을 계속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비속어, 표준어가 아니라 어떤 비속어라든지 뭐 은어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표절 검사로 넘어와서 이 표절 여부는 이 기업이 그 기관마다 이 시스템을 쓸 때 우리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의 데이터, 기업 내의 데이터, 고성과자의 데이터 혹은 기존에 합격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거나, 혹은 이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5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6어절, 6어절 이상 혹은 한 문장 이상이 이제 반복이 된다, 똑같다, 일치한다 하면 이건 표절로 판명이 된다는 거죠. 어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띄어쓰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띄어쓰기를 해서 6개가 지금 어절이 같다 그러면 표절로 이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적합도인데요. 직무 적합도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상이나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 키워드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경험이 여기에 맞는지 매칭 분석을 또 같이 해주고 있고요. 이 지원자가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지 이 직무와 이거를 얘가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로 나오면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재구성해서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원자 정보가 좀 나와 있고, 직무 정보가 나와 있고, 어떤 합격 예상을 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AI가 합격
율을 지금 이제 몇 %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주목한 단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지 반복돼서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계획을 세우는 꼼꼼함, 뭐 금전 관리를 뭐 잘하는, 뭐 기록하는 습관이라든지 AI가 주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류 전형은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를 알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 AI 서류 전형에서 평가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는 6가지를 좀 이제 전략으로 좀 꼽았는데, 첫 번째는요. 기업의 인재상 키워드를 정리해서 그걸 활용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AI 서류 평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이제 얘기하던 부분이고 우리가 적용하고 쓰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 이 단어를 좀 입력을 해서 여기에 일치되는 사람 혹은 부합하는 사람, 연관되는 그런 사람을 좀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상 키워드를 좀 많이 활용을 해라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 역량 키워드. 직무 연관성과 매칭률을 얘가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직무 역량 키워드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자주 활용을 하고 내가 쓴 글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역량이 맞는지. 떨어지는 이유는 잘 썼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기본 역량, 공통 역량에 너무 제한돼서 썼기 때문에 직무 역량이 어필이 안 돼서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참고를 하거나 혹은 내가 그런 참고 자료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NCS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학습 모듈을 검색해서 어떤 키워드를 쓰면 좋은지 잘 확인을 하셔서 이제 간추려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긍정 단어하고 표준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 AI가 이 지원자의 어떤 그 서류를 읽고 나서 긍정적인 단어를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거든요. 이거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다 일일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 공격적인 단어, 그 다음에 좀 너무 과격한 단어, 뭐 실패, 분노, 뭐 복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체크를 해서 안 보고 좀 낮은 점수를 주고 그랬던 것들인데 이걸 AI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 위주로, 표준어 단어 위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춤법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회사명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글자 수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서류 전형에서는 사실 많은 지원자들이 이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적정한 사람 그리고 면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평가 전형이죠. 그 전형에서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 어떤 맞춤법이라든지 회사명의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는 지원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미리 좀 인터넷 상에서 이제 좀 맞춤법 혹은 문서 사이트에서 맞춤법 확인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오류가 없는지 그다음에 회사명 같은 경우에 좀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룹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 백화점에 내가 지원한다. 그런데 롯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 네임을 잘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롯데에 입사하는 게 아니라 롯데 백화점에. 그러니까 롯데라는 어떤 그룹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한 명칭을 잘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으로 그 이름을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문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꼭 대문자로 회사명을 잘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현대백화점, 제가 롯데만 계속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할 때도 현대 띄고 백화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현대백화점 이렇게 다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업명이나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붙여서 그다음에 풀 정확한 네임으로 풀네임으로 써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법이나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여러 사이트에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뭐 문서 프로그램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지원 채용 사이트 관련된 거에서 무료로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을 하시고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성의 부분이 있죠. 성의 부분. 그래서 제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제한 글자 수의 95% 정도 좀 채우도록 노력을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이 되게 중요해요. 표절 여부를 확인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확인을 해서 2%를 탈락시킨 적도 있고요. 표절 여부를 좀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유명한 문구라든지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옴표, 쌍따옴표를 써서 인용을 한 문구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꼭 마치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표절해서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합격 사례 같은 거 저는 인터넷에서 절대 누가 합격 사례 같은 거 있다 그러면은 그거 참고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만점짜리 자소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 당시에 경쟁자들과 상대평가에 의해서 통과된 자소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지 말라고 하는데 독창성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AI가.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자기의 스토리여야 되고 자기의 글자 방식, 그 문장 구성 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좀 합격 사례 같은 것들은 좀 참고하게 되면 나중에 표절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이 시스템 소개했잖아요. 저는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관성도 없지만 기업에서 이 사이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피킬러 HR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표절 검사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제출하기 전에 항상 그거 좀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그 자소서를 온라인상에 공개하지 말아라. 이거는 얘가 오픈된 어떤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학습해서 표절 여부를 검사하기 때문에 내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요. 내가 쓴 자소서인데도 내가 다른 기업에 쓸 때 내 거를 쓰게 되면 표절로 100% 표절로 걸리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내가 그 비교 사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쓴 자소서지만 내가 다시 제출하면 또 표절 여부에서 또 이제 그 일치성을 보이게 되면은 제가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좀 참고하라고 오픈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냥 나만의 저장 데이터로 좀 간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AI 그 서류 전형은요, 기존의 인사 담당자들이 평가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8시간씩 인사 담당자 10명이 보던 서류를요. AI가 단 3초 만에 그리고 그 하루 만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인력, 어떤 노동비가 70분의 1로 줄었다라는 굉장히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채용의 2의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AI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자리 잡고 채용 시스템에 활용되는지, 그리고 서류 전형, 첫 번째 전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시청하실 시간들이 아마 겨울 방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9년도 한 해를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AI 채용 대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방송 보시면서 좀 쉬엄쉬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채용 힘내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